자본시장법 지분증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분증권은 증권의 종류의 하나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이니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이란 건 쉽게 말해서 지분을 표시하는 증권이 되겠습니다. 지분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주식회사의 주식, 그 밖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도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예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회사가 아니라 다른 기업 형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그리고 상법에서 주식회사 이외에도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과 같은 이 기업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출자 지분도 역시 지분증권의 하나라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괄주의의 어떤 이념이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포괄적으로 어떤 출자 지분이나 출자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표시한 것도 지분증권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하나하나 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권과 신주인수권, 주권이란 것은 이제 주식회사의 주식을 나타내는 증서미 하는데요. 상법에서는 반드시 주권을 발행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딴 데 맡기거나 또 주주가 반드시 그 주권을 소지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을 하더라도 주권을 따로 발행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이런 주권을 발행한 걸로 치고 주식에 관한 법률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권 발행 전에 주식도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이 주권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기존 주주가 이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것을 발행받아서 이 신주인수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특수 사채 중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주인수권 사채는 사채에 이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떼서 분리해서 개별 양도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쿠폰을 이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말하는 지분증권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특수법인의 출자증권입니다. 앞서 봤을 때 이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이 조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공기업의 출자증권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LH 이런 법인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좀 많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의 출자증권은 주식 형태로 발행이 되더라도 일단 법적으로는 상법의 주식과는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특수법인의 출자 증권이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형태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를 구성하는 인원, 그 투수가 중요한 회사를 인적회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명 회사인데요. 한 사람당 그냥 회사와 같이 다 운영을 같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빚을 지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n분의 1 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무한 책임은 결국은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서 결국 한 명 회사의 출자 지분은 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민법상의 조합도 이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법상의 조합 지분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합자회사는 뭐냐? 합자회사도 인적회사인데 이 한명회사처럼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 그리고 주식회사처럼 유한 책임만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의 출자 지분은 법리 해석상 자본시장법의 정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유한 책임 사원의 출자 지분은 자본시장법상의 지분증권에 해당된다라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이 서로 사람을 보고 모이는 회사가 이런 유한 책임 회사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내부는 무한 책임 회사지만 외부적으로는 유한 책임만 지는 회사의 형태, 이것을 이제 유한 책임 회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LLC라고 많이 불리는 이 미국 법상의 제도를 따온 것인데요. 그래서 이 유한 책임 회사의 지분은 어디까지나 외부적으로 책임이 제한되어 있는 추가 지급이 의무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분 정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라는 것은 이 독일에서 이제 주식회사를 직접 운용해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큰 회사라야지 제대로 운용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작은 회사를 위한 주식회사와 비슷한 회사 형태가 없을까 해서 법학자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유한회사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이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도 결국은 그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들이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역시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은 자본시장법상의 출자 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합자조합은 이 합차회사와 비슷한 것인데 회사 형태가 아니라 조합 형태다. 그래서 합자조합의 출자 지분도 유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지분 정권이 되고, 임명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의 업무를 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있고요. 업무를 집행하지는 않고 뒤에서 돈만 출자해주는 일종의 투자자 역할을 하는 임명조합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인 것이 임명조합인데 역시 임명조합원의 출자 지분도 지분증권에 해당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립 워런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워런트라는 것은 어느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이제 워런트라고 하는데요. 워런트는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법 규정을 보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 지분을 취득할 권리라고 하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이 워런트에 관한 규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 독립 워런트가 지분 정권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 워런트라는 것은 결국 그 기초자산,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라는 점에서 나중에 배울 이 파생 상품의 하나인 이 옵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파생결합 증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파생결합 증권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옵션 중에서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거는 신주인수권 증서와 그리고 불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체의 신주인수권 점건 앞에서 본 그것인데요. 독립워런트는 여기에 규정이 됨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파생상품에 해당되는 이런 해석상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지분점검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독립워런트라는 것을 지분증권의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큰 관념에는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파생상품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상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